서울대 제주 경기가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수준이 높았냐면 백을 이렇게 들고 나오고 앞에 4 미드필더를 놓고 위에다가 서진수 선수를 놨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김신진이랑 황의조 선수가 이렇게 있고 오스마르랑 기성용이 경기 운영을 예를 들어 해주고 이한범과 김주성이 뒤에서 공을 돌리고 있으면 나상호라든가 임상엽 선수의 아이솔레이션을 가져가면서 이태석과 뭔가 박수일이 이렇게 받쳐주면서 경기를 굉장히 잘 가져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재밌었던 포인트 어떤 거가 있냐면 5백 요 보는 재미가 되게 좋았어요. 일단 제주의 수비가 굉장히 단단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경기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도 이 단단한 5-4-1의 수비를 은근히 많이 괴롭혔고 잘 괴롭혔어요. 근데 그 괴롭힐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이태석이라든가 이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고 기성용이 3백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약간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가져가냐면 윙백들이 양쪽으로 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경기를 이렇게 뛰었어요, 서울이. 이런 식으로 경기를 굉장히 많이 뛰면서 어떻게 보면 카운터택을 굉장히 많이 당하면서 속도감에서 밀리는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을 보면 뭐 기성용이 낄 때도 있지만 기성용이랑 오스마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완전히 경기를 이렇게 지배해주고 이태석과 박수일이 뭐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좀 벌려서 뛰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냥 벌려서 뛰는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언더래핑이라든가 오버래핑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이 저는 보면서 어쨌든 간에 안익수 감독님의 시즌 3번째잖아요. 공이 이렇게 이한범에게 들어갔을 때 나상호가 만약에 박수일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헤이즈를 끌고 들어가게 되면 나상호 아이솔레이션을 주면서 나상호의 플레이가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좋은 것 중 하나는 만약에 박수일이 이렇게 벌려 있고 나상호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이즈가 이렇게 박수일을 견제하느라 나가게 되면 여기서 나상호에게 볼이 들어가면 나상호가 여기서 하프 스페이스를 휘저으면서 뭐 황의조가 빠져주고 김신지랑 2대1을 주고받는다든가 여기서 2대1 패스 막 주고받으면서 나상호가 경기를 괴롭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부분 중 하나가 이렇게 해서 볼이 전환이 돼서 이태석에게 갔다가 임상엽한테 갔어. 그러면 이게 다시 반대 전환이 되려고 할 때 박수일이 다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다? 아니면은 박수일이 이렇게 언더래핑을 나가줘요.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이 노리고자 하는 이 공간은 여기서의 아이솔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 게 이 선수들이 사실 이 공간을 다시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박수일이 언더래핑을 나간다 혹은 박수일이 안으로 들어온다 하면 또다시 나상호가 이렇게 벌려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포메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 FC 서울은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3년 차고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안익수 감독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빌드업이라든가 이런 뭔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줄어든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더 좋아지고 있다. 더 깔끔해지고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플레이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상호 선수 이번 경기에서 가장 재밌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이한범이 공을 잡거나 뭐 오스마르가 이렇게 공을 잡거나 기성용이 여기서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라인이 높았던 제주였기 때문에 이 눈치 싸움이었어요. 눈치 싸움. 박수일이 이렇게 올라가줘서 나상호가 살짝 안태현이 살짝 끌려나가면 요 뒷공간을 뛰면서 이런 킥들을 통해서 나상호의 뒷공간을 노리는 거. 요런 장면들을 하는 눈치 싸움이 있었고 반대로 제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공을 뺏었을 때 김주공 선수가 여기서 받으로 내려오면서 이태석을 살짝 끌고 오면 안현범이 오버래핑 나가는 걸 보고 구자철이라든가 이창민이 한 번에 롱킥을 넣어주면서 안현범의 속도감을 살려서 계속해서 서울의 뒷공간을 하려고 했던 이런 전술적인 싸움이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안현범이냐 나상호냐 이게 이 경기의 메인 관전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현범 선수가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히게 치고 나가면서 유리 조나탄한테 정말 좋은 어시스트를 하면서 야, 왜 이 안현범 선수 문도그가 왜 안현범 선수가 국대에 가야 되는지 국대에 충분히 뽑힐 만한 자원이라는지 얘기하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경기였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제주의 수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주의 수비가 라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인이 굉장히 높은데 황의조 선수라든가 김신진 선수라든가 계속해서 나상호 선수라든가 임상엽이라든가 이 침투를 계속해서 가져갔어요. 이게 서울이 제가 지난 시즌에 봤을 때는 이 유기적인 움직임이 저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느꼈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의 전 경기를 다 봤어요. 지난 시즌에 막 많이 움직이고 하지만 제가 봤던 가장 메인 포인트는 이 선수들의 침투가 적었었다라는 거죠. 경기를 보면. 근데 이번 경기에서 보면 뭐 황의조가 뛰고 김신진도 뛰고 임상엽 안으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뒷공간 침투의 빈도수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대체 제주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라고 말하면 이 제주 유나이티드의 수비의 라인이 굉장히 높은데 정말 매력적인 것 중 하나가 이 선수들이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서 있지 않는다는 거야. 이 제주 선수들은 이거는 분명히 코칭이 들어간 부분이고 선수들한테 디테일하게 지도가 난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이 다 사이드로 서 있어요. 이렇게 공이 이쪽에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딱 사이드로 서 있어가지고 뒷공간 침투를 공격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격수가 이렇게 침투를 하려고 하면은 사이드 스텝으로 서 있기 때문에 같이 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같이 뛸 수 있는 자세를 이 5백이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뒷공간을 잘 뛰고 좋은 타이밍에 뛰지만 이거를 좀 완벽하게 막아낸 게 아닐까, 이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까 여기서 이제 공이 돌려치기가 되면서 김신진이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김동준 선수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VR까지 봤어요. 심판분이 이제 VR까지 봤는데 결국에는 파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울이 주어지지가 않았는데 뭐 모든 결정이 좋은 결정이 될 수 없고 모든 결정이 뭐 맞다 틀리다 그렇다고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저는 이거는 무조건 파울이 불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간에 김신진이 먼저 뛰어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김동준 선수가 튀어나왔고 다이빙을 뛰면서 이 캐칭 작업을 벌써 들어갔고요. 공이 김신진이 발이 이렇게 나갈 때 어쨌든 간에 그 공은 김동준 선수의 품 안에 거의 들어갔어요. 거의 들어간 상태고 뭐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한 게 실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김신진의 어태킹 플레이를 보면 어쨌든 간에 발이 높게 뽕을 들고 스터드를 보이면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콘택트가 없었다, 김동준은 안 건드렸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좋은 경합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건 못 볼 것 같아요. 이거는 경합 상황이라고 보여질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이런 필드 위쪽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필드 위쪽에서 만약에 구자철이 기성용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VAR을 보고 퇴장도 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K리그에서 퇴장이 나온 것들을 우리가 토대로 바라본다면 이거는 이 위쪽 지역에서 일어났거나 미드필더 대 뭐 미드필드 아니면 뭐 공격수 대 센터백이 이 장면이 나오면 VAR을 많이 돌려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퇴장까지도 줄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골키퍼가 이거는 보호를 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이게 쿠팡 플레이 자체는 되돌려보기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장면을 뭔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각도, 중계가 나오는 각도에서는 김신진 선수가 김동준 선수에 대한 터치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느꼈고 그 다음에 터치가 없었더라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룰북에 있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위협하는 자세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그레시브 플레이로 파울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파울이 불려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주가 이거는 아쉽게 승점 3점을 빼앗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여러분들 이번 경기에도 2만 명의 팬분들이 직관을 오셨다고 해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뭐 약간의 루즈한 부분도 있었고 뭐 재미가 없는 90분 동안 재미가 없는 구간도 있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K리그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2위끼리의 싸움이었거든요. 승점도 같았고 2위끼리의 싸움에서 이 정도 경기력이라면 참 축구가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끼고 2위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엄청난 신경전이 느껴지는 경기였어요. 진짜 엄청난 신경전이 느껴졌고 많은 디테일, 전술적인 디테일이 느껴졌던 경기였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좀 더 이렇게 K리그가 더 재밌는 경기가 많아지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나상호, 작년부터 제가 진짜 좋은 선수다라고 밀었는데 진짜 이 나상호가 이게 말이 되나요? 와,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활동량이면 활동량, 드리블이면 드리블, 침투면 침투, 연계 플레이면 연계 플레이, 포지셔닝이면 포지셔닝, 진짜 끝내주게 좋다라고 느껴지고
그 힘든 시기들을 다 견뎌내고 월드컵에서 증명한 나상호 선수가 올 시즌에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 보기가 좋고, 그리고 또 서울이 올해 왜 이렇게 잘하냐라는 걸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임상엽의 효과가 꽤 크다고 봅니다. 임상엽 선수가 주장을 달고 막 나오고 막 이런 상황들도 많았고, 임상엽 선수가 경기를 뛰는 부분도 많은데 참 뭔가 선수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의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본인이 그 리더가 되는 거를 은근히 즐기는 유형 같아요, 임상엽 선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팀이 온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오스마르를 센터백으로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오스마르 선수는 정말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K리그에서 탑급 선수잖아요. 근데 이 선수를 계속 중앙 수비수에 쓰고 막 쓰리백에 쓰고 이런 사항들이 많았는데, 오스마르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기성용 선수를 이 자리에서 뛰게 만드니까 아무래도 이 둘의 짬을 쉽게 이겨내기가 어렵다. K리그 팀들이 이 둘의 플레잉 스타일, 이 둘의 짬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경기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제주 선수들도 굉장히 잘 뛰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주의 5백 단단하다고 느낍니다. 임채민, 김호규, 정훈, 일단 이 세 명이 너무 단단해요. 이 세 명의 선수가 경험도 좋고 수비력도 좋고 그 다음에 토킹도 좋고 가장 중요한 그 집중력과 열정, 이게 일단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요 수비 라인이 너무 좋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안현범 선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이 플레이가 진짜 참 제주에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안현범 선수가 사실 충분히 대표팀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선수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안현범 선수가 공격까지 올라가서 유리 조나탄에게 완벽한 어시스트를 하면서 참 좋은 게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K리그에서 김태환 선수도 굉장히 잘하고 뭐 서령우 선수도 정말 잘하고, 이 오른쪽 풀백들 뭐 김문환 선수도 그렇고 오른쪽 풀백 싸움이 정말 좋아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김태환 선수가 어쨌든 간에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 이후로 김태환 선수의 유형, 그러니까 이용 선수도 같은 유형이었고 김태환 선수의 유형이 어쨌든 간에 또 다른 풀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가장 적합한 선수가 저는 현재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안현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문환 선수 스타일은 약간 볼을 잘 차는 유형이라고 치면 어쨌든 간에 스피드적으로 빠르고 오버래핑을 미친 듯이 나가지고 뒷공간 침투를 계속해주는 또 유형의 윙백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안현범 선수의 이런 어태킹 플레이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안현범 선수의 이제 수비력이 좀 불안하지 않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수비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 제주에서 맡은 역할이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뒷공간 침투라든가 이런 거를 허용하는 사항들이 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국가대표가 4백을 쓰기 때문에 4백에는 어울리지 않는 윙백이다, 뭐 풀백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경기하는 거 보면 손준호 선수가 계속 혹은 정우영 선수가 계속 3백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을 가져가주기 때문에 이 대표팀에서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오버래핑을 나가는 선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오늘 경기는 2위다운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경기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평가 하나는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올해는 이 무승부로 인하여 정말 울산의 독주 체제가 완성이 되어버린 것 같다.